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아마도 다들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짧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정말 큰 소식이 많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내에서 빅컷 기대감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FOMC 이번 주에 있죠.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한 주 동안 무려 4%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은 5.9%나 상승하면서 작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쉬는 마지막 날이죠. 18일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25bp가 인하가 될지 50bp가 인하가 될지 지금 현재 25와 50의 비율을 보자면 6대4 정도로 그래도 이제 스몰 컷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최근 들어 증시가 좋았던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반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현재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 목요일 어떤 증시가 나타날지 일단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금리는 천천히 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10월달에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10월에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다시피 부동산의 열기가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나와 있었죠. 집값, 가계부채 등이 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50bp 인하를 한다면 우리도 부담을 가지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가장 큽니다. 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등장했어요. 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분명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과거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반도체를 박살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긴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와의 경쟁의 부담이 나타나고, 그리고 메모리 환경은 악화가 되고 있으며 D램 가격 상승률은 올해 4분기가 피크로 진단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및 엔비디아 등은 그대로 매수를 추천했으며 삼성전자 목표가는 76,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석에 용돈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주식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길이 또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주식을 조금씩 사놨다면은 지금은 큰 금액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길이 궁금해서 GPT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한 주씩 한 달에 하나씩 샀다면은 지금 도대체 얼만가 하고 봤더니 6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자, 그런데 앞으로 20년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를 만한 주식을 꼬박꼬박 사 놓는다면은 분명 20년 뒤에는 큰 돈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실제로 증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자녀 계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이라고 합니다. 둘 다 국밥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코카콜라 이러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떤 주식을 사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저 기릿의 생각은 어떨까요? 만약에 저 기릿이 아이가 있다면은 저는 무슨 주식을 사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주식을 사준다는 거는 최소 10년 이상 들고 있을 거라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뭘 사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이클 산업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뭐 조선,
화학 등은 몇 년에 한 번씩 너무 오르고 너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순간이 그 고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딱 필요한 그때는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 말고 다른 기업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미용기기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 둘 다 국밥같이 성장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은 바로 엔터 관련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엔터주지만 하지만 지금 나오는 노이즈는 결국 다 사라질 노이즈고요. 그리고 엔터 산업은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정말 연예계에서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가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빈 자리는 다른 가수, 다른 배우가 채우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 케이팝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그냥 대형주만 모으는 것보다는 미용기기, 임플란트, 엔터주 등 그리고 여기서 또 오래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적자 기업은 하면 안 되겠죠.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꾸준히 사 모은다면 수익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나 뭐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등과 같이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올해 6월인가요? 그때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웹툰주가 갑자기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거래량 빵 터지면서만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상장 관련주로 오르는 친구들은 상장 다음에는 당연히 하락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관련주였던 와이랩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올해 6월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73%나 두드려 맞았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도 마이너스 43% 완전 박살이 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이 웹툰주를 봐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인 네이버 웹툰을 보자면은 2분기 실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때 당시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나빴고 그 이유는 환율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는 우호적 환율로 완벽하게 바뀐 상황이라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혹은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네이버 웹툰이 오르게 되면 다른 웹툰주도 바닥을 치지 않겠나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웹툰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하추핑 100만 핑 되었습니다. 자, 목요일에 SAMG 엔터가 오르고 출발할 것 같은 이 느낌 뭘까요?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추핑이 100만 명을 드디어 돌파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이때까지 못 본 아이들이 다 보고 있나 본데요. 그래서 역대 3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2등이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이라는 애니메이션 그 친구가 105만을 기록했던 적이 있어서 이 또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등까지 가능한가?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마당을 나온 암탉 요 애니메이션이 무려 220만 관객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4세 이하가 5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은 더 이상은 찍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다음입니다. 학폭 검거 청소년 1.3만 명 돌파. 올해만 벌써 학폭 검거 청소년이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총 1.5만 명이었다 보니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분명 줄어들고 있는데 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폭력성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전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솔직히 어렸을 때, 저 괴롭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지나가다가 저 막 발로 차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야,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살까요? 어쨌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범죄 유형을 보면은 폭행이 절반, 성폭력이 또 나머지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였다고 하네요. 이 기타 안에는 뭐 협박, 절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도 많이 컸습니다. 트럼프의 2차 암살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적이 많은 사람인가요? 트럼프의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가 보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동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있는 홀보다 앞선 홀에 덤불에서 미리 숨어 대기하다가 트럼프가 나타나면 총을 딱 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경호 요원들에 의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체포된 용의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우크라 전쟁 지지자로 트럼프가 우크라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실망해서 암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암살 위험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베팅 사이트 등을 보면은 다시 트럼프가 역전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만큼 많이 중요한 자리인가 봅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의무 보유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돈이 부족해서 이거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트럼프 아니다 이거 나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중이 약 3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의 일봉을 보시면은 이거 30% 오른 게 여기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은 너무나 미미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분식집 찾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 가맹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분식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21년에는 4.8만 개였던 음식점이 되려 4.6만 개로 감소했고 동기간 외식점, 가맹점 수는 7.4% 증가했기 때문에 분식점만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식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요즘 젊은 손님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분식점 하면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수화물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 김밥, 라면, 떡볶이 등 탄수화물 중심의 분식점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분식점이 끼니를 때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간편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를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저 길이 또 그렇습니다. 괜히 라면이랑 이제 밥이랑 같이 말아 먹으면 죄 짓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뭐 떡볶이랑 김밥 이렇게 먹으면은 그것도 막 속이 뭔가 좀 더부룩하고 뭔가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보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자도 인기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때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먹태깡의 지난달 판매량이 전성기의 3분의 2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유행이 있겠죠. 출시하고 1년이 넘었으니까 감소할 때가 되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먹태깡 진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출시하고 1년 2개월 동안 누적 판매량이 무려 3,300만 봉. 거의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2명은 먹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심 스낵 가운데 역대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새우깡, 포테토칩, 꿀까베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이러한 소식을 간단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